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데이터들이. 먼저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6.5%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지금 하락세인 모습이죠. 39%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시점이 온 겁니다. 46.5% 대 39%. 물론 이 여론조사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조사가 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46.5% 대 39%, 7.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제 크로스가 돼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ARS 조사이기 때문에 자동응답 전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고 끊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끝까지 해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지층이 과표집된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을 늘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게 그 양당의 그 격차가 뭐 몇 퍼센트다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추세거든요. 추세. 예. 추세. 근데 추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조기 대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또 헌재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그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네.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면서 그 일종의 그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것도 의원님 어쨌든 지금 추세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가뜩이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또 밖으로 벌어진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대목도 좀 특이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옵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소견으로는 일단 뭐 과표집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여론조사는 신중하고 무겁게 분석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표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지자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은 아직 조기 대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사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미 관심이 조기 대선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집결하고 있고, 우리 지지자들은 내란 사태 해결에만 여전히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우리 지지자들은 결집이 정도가 좀 적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결집이 세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정치 지지도에 대해 집중을 더 쏟기에는 지금 내란 사태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소추,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 또 헌법재판관 9명으로 빨리 구성해야 된다,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도부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관심이 조기 대선을 가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다른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입니다. 여당이 정권 연장을 희망한다라는 그 응답자가 48.6%, 야당의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라는 응답자가
2%로 집계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수치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네. 때문에 서로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역시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수치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저 예. 수치는 굉장히 좁히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역전은 아니고 일단 오차범위 예, 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사실 명백히 경계를 넘는 이런 내란의 혐의 이런 것도 있지만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더 무섭다라고 하거든요. 스티븐 레비츠키의 이론을 이용하자면은 거기에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을 남발하는 것.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민주당의 행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걸 이제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선을 넘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왜 그 제도 안에서 그걸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투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더 공고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시점에 사실 그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대선 적합도나 호감도 이런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여권에서 누군가가 지금 대선 행보를 보인다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스텝을 밟아가는 거는 여야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추세로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과연 적법하냐, 공정하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이 책임감 있게 이제 수치는 얘기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런 의견들이요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정권 교체보다는 연장을 희망하는 쪽으로 응답하게끔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진보 진영은 사실상 다음 조기 대선에 대해서 뭔가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기 대선 국면이 뭐 확실한 상황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실시가 된 것인데 기억해 보시자면 지난주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크게 정치 공세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카톡 검열이다 뭐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민주당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차원이었음에도 마치 일반 국민들의 카톡을 뭐 민주당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세를 했던 부분이 저는 영향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집이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희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던 것은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사실 딱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자, 어제 새벽에 폭력 사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과연 그 폭력 사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여론조사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 폭력 사태가 정확하게 보면 이제 진상이 그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은 그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저런 것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네. 여론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민주당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글쎄 뭐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큰 추세로 볼 때 네네. 그래서 민주당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또 민주당이 그동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사실은 뭐 민주당의 정치 활동만 있었던 것 아닌가요? 뭐 국민의힘은 별다른 활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가지의 무리수, 네. 그리고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런 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